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네네. 사전에 받은 질문 5개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저는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회피하여 오히려 일이 더 커져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네, 얘기를? 그래서 사실은 예, 스트레스 대처라는 게 이제 일단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회피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회피는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도망치고 싶은 이것도 하나의 내 방어적 행동이긴 한데 사실은 내가 지쳤다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쳤다는 네, 신호다. 그래서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회피 반응이요. 네, 마음이 지치면요, 사람이 좀 똑같은 상황인데도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오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가 싫어져서 멀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뭔가 회피를 많이 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쳐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내 마음에 배터리가 방전됐구나. 좀 내 마음을 잘 안아줘야겠다. 네, 이런 태도? 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대처한다. 이런 표현이 다 1차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겠냐는 건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일을 더 잘할까? 내가 뭐 영어가 필요하면 어떻게 영어를 더 잘할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그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내 마음을 잘 안아주는 법. 언제 우리 마음을 안아주냐 느끼냐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연결, 그다음에 나를 관객으로서 내가 주인공으로 바라봐 줄 때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나와 이제 잘 맞는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네. 내가 3인칭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산책과 문화생활 혹은 운동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숙제처럼 뭐 기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꼭 뭐 즐거운 시간은 아니어도 됩니다. 슬픈 시간이어도 되고요. 나를 이제 편히 오픈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내 좀 속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너무 꼭 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꼭 즐거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을 다 열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시간, 그런 사람, 네,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행복해져야만 돼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을 요즘 감정으로 여기다 보니 우리 현대인들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걸 행복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행복은 기본이다. 행복은 감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부정적이면 난 불행이다. 그래서 감정을 다 조정해야 된다. 요거는 예쁜 말이긴 한데 거짓입니다. 희노애락은 항상 느끼는 거고요. 심지어는 조금 슬프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예. 우울해도 행복할 수 있다. 우울해도 행복할 수 네. 있다. 더 적극적으로 좀 제가 좀 얘기하면 우울해도 행복할 수 있어야만 계속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울은 실패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너무 우울합니다. 최 선생님 좋아하지만 좀 짜증납니다. 왜? 저보다 지금 인생 선배님도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10년 전보다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울하죠. 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니 너무 좋아.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잘 내가 마음을 도닥거리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뭐 그런 우울도 또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 우울하니까 오늘 커피 한 잔이 더 좋은데 또 울적할 때 보는 드라마가 더 느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을 조장하거나 그게 막 우울증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러운 우울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감정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는 여유 그런
너무 내쫓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내가 나의 감정을 안아주는 태도라고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공황장애 관련된 좀 질문이에요. 아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네.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응급실도 가고 병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황이 올 때 느낌이 오는데 이럴 때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약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어지럽고 기운도 없어서 병원을 옮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불안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일단 이건 되게 구체적인 질문이신데요. 자,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공황이 올 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황은 내가 약하거나 내가 의지가 약해서 오는 거 아니고요. 엄청나게 의지력 강하고 이 거친 세상을 힘차게 사시는 분인데도 더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럴수록 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세게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예.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황은 되게 내 몸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졸릴 때 아무리 깨려고 해도 잠이 오는 것처럼 반대로 너무 자고 싶은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잠을 컨트롤하겠다. 잘 주무시는 분들은 자기가 잠을 컨트롤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누우면 자니까. 근데 하루만 잘 못 주무신 분도 아 이게 내가 자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분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응급실도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약한 게 아니라요.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불안이 엄청 몸으로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복용했을 때 어지럽고 기운도 없다. 약을 쓰는 건 내가 약해지는 거다. 내가 컨트롤 못한다. 이게 전혀 아니고요. 내가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약도 쓰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와 비슷합니다. 마인드 비즈니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써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느낌에는 약을 안 드시고 너무 제가 약이 좋다. 꼭 병원에 가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무기를 다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약이 좀 안 맞아서 그러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증상이 있으시다면 네, 좀 전문가를 이렇게 찾아가셔서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이런 도움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근처에 이렇게 좀 전문가와 제가 좀 더 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약이 안 맞는다면 좀 맞는 약을 찾아서 좀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한 후에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도요. 너무 공황이 자꾸 오면요.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내가 의지가 약하거나 컨트롤하는 힘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공황이 불안이 세게 오면 이길 수 없죠. 저도 가끔 약 먹을 때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하는 거 보고 나는 몸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황장애라는 것도 그렇게 강하게 올 때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러는 것보다 조금 더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올라올 때 네네.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이 이제 심하면 당연히 증상이지만, 뭐 이제 조금, 네. 이전에 유행이었던 설명이지만, 이제 진화심리학에서 우리는 불안이 강한, 조상들의 후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좀 슬프기도 합니다. 봄이네, 꽃이 좋네. 그래서 그 꽃을 너무 즐겼던 우리 조상분들은 옆에 맹수를 못 봐서 좀 생존이 어렵다. 뭐 이런 설명을 약간 재밌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꽃을 보면서도 불안해서 맹수 없나? 맹수 없나? 왜냐면 그러니까 좀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겹겹이 그런 유전자가 쌓이고 쌓여서. 예.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 중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예. 호모사피엔스는 생존에 능한데 행복하는 데는 영 둔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하는 인류학자가 또 있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게 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불안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존 능력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위기 관리를 하는 신호가 이제 불안인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커지면은 이게 사실은 오늘 삶에 힘들고 삶의 효율도 떨어뜨리고 행복도 앗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자꾸 불안과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고 전투를 직접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식욕을 없애겠다는 거와 같은 수준의 노력이거든요. 내가 너무 식욕이 세니까 좀 덜 먹어야지, 식욕을 조금 다스려 보여야지가 정상이지 식욕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 수준의 중요한 불안도 되게, 일단은 불안도 이게 소중한 감정이구나. 얘가 자꾸 소중한데 뭐라고 하면 더 커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건 정상이야. 하지만 지나친 건 좋지가 않아. 그래서 불안과 싸우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지만 불안을 느끼지 않을 다른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 불안했지만 친한 친구 만나서 수다 떨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때 그 불안이란 신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난 지금 별로 요즘 좀 덜 불안한데 가능하다면 그때 내가 몰입하고 쉴 수 있는 것들을 사람과 그런 힐링 활동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힐링 부자는 저는 공책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공책이 있는 사람. 네, 나는 이런 거 할 때 좀 즐거움도 느끼고 좀 불안함도 잘 가시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힐링 부자인 거죠. 너무 불안할 땐 이걸 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작은 것부터 산책, 친한 친구한테 내 마음 털어놓기, 좀 나아지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인관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랜 취업 준비 기간으로 대인관계도 줄어들고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원래는 활발한 편이었는데 이젠 주변 사람들도 저를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대인관계 하는 게 편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연 주신 분들은 예. 자, 제가 또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회성이 엄청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이 사회성에 비슷한 말이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예.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죠. 외로움도 유전성이 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외롭게 태어난 사람 나쁘냐?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이 사회성도 좋죠. 하지만 거꾸로 사회성이 좋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기대도 큰 거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실망,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다 좋은데요. 내가 사회성이 좋을수록요. 상처를 잘 받기가 쉬워요. 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연은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많이 심리 현상을 얘기하냐면요. 영어로 우리가 스텝 밟는다고 하잖아요. 스태핑 백, 뒷걸음치기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이 생각하다 보니 용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경험도 합니다. 너무 저기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아. 저 동료, 저 친구, 저 가족.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갔더니 더 물러서요. 그래서 쟤는 사람 만나기가 싫은 사람인가 봐 라고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시드머니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기본 어떤 투자금. 사람을 만날 때도
시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드 에너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에너지. 누굴 만나려고 그러려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지? 그리고 조금 이럴 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본 내가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요즘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너무 번아웃되고 지치다 보니까 기본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다가 이 있던 에너지도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걸음치기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그 시드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 일단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활발한 편이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문제 있게 하다 보니 자신감을 떨어뜨리시는 거거든요.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활달하고 사회성도 좋았는데 지금 누구나 그런 것처럼 좀 지쳐서 약간 움츠러들었을 뿐이야. 다시 작은 만남부터 시작할 거야. 작은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요. 확실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누굴 만났을 때 제일 마음이 편했지? 누굴 만났을 때 제일 적은 에너지로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었지?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분들을 보신다면 너무 금방 세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거리를 좀 유지해 주면서 좀 멀리서 괜찮아? 별일 없어? 그래서 한 발짝 들어가면 좀 뒷걸음치다 이제 멈추고 이제 좋은 관계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뒷걸음칠 수 있고 내 친구도 뒷걸음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공간을 좀 유지하면서 조금씩 좁히는 그런 여유가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최 선생님이랑 저랑도 좀 막 이렇게 방송 재밌게 하지만 조금은 옛날보다는 뒷걸음치는 마음이 예. 생겨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누구나 이렇습니다. 네.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말 자체가 되게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을 네, 아유, 받았습니다. 네, 그럼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존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해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직장 외모도 별로고 제 인생은 비루한 인생 같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며 부족한 면만 찾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예. 자존감이란 단어랑 좀 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목표나 이게 자꾸 이렇게 놓으시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나는 너무 괜찮아. 24시간 나는 너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나르시시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막 자기 자존감이 인식도 안 되고 높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난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오늘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하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도 비교를 하면은 뭐 이건 연구도 돼 있지만 나만 아는 마음이 있을 수 없죠. 비교하고 더 잘해야지 그런 자세는 좋지만 자세는 완벽을 추구하되 평가는 후하고 꼭 안아주는 사람이 행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외모, 내 인생은 비루하다. 이거 팩트 체크하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아니 이게 뭐 어떤 게 그래서 이 좀 그러게요. 이거는 자기를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가 네. 내가 나를 꼭 안아주면 내가 너무 나한테 넉넉하게 대하면 성공하지 못해. 자기 개발이 없어. 우리가 그런 입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균형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채찍질을 할 때는 하되 아닐 때는 꽉 나부터 내가 나를 안아줘야 되는 거죠. 자존감님, 이 단어는 버리십시오. 워낙 자존은요, 근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게 자존이지, 자존은 경쟁, 평가, 비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네. 저 옛날보다 늙었거든요.
제 자존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네. 오늘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네. 자꾸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네, 제가 요즘 약간 이게 진짜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 네, 네. 그게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정의죠. 그래서 자존감은 을 자꾸 목표나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자존감을 약간 딜릿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네. 약간 뭐랄까 남들의 그 눈치 많이 보고 자기를 자꾸 채찍질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굉장히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굳이 얘기하면 자존은 생각이죠. 감정이 아닙니다. 예. 아,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내 마음은 너 왜 이러니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나는 괜찮다라고 나를 생각해. 이게 굳이 얘기하면 자존이지 자존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니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네, 네. 저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으로 주변에서 예스맨으로 불립니다. 그렇다 보니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집니다. 대인관계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타인들의 시선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남과 계속 비교 또 나오네요. 비교하는 제 자신이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예. 이 인류가 존재하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게요.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다 거절하면 나만 알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분은 본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거절을 잘 못한다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이제 뭐든지 이제 균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거절을 잘 못했을 때 제일 생기는 그 불균형이 뭐냐면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는 잘 알아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 가끔 쟤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그런 분들은 딴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추지도 못하세요. 이분은 타인의 마음은 잘 이해하시거든요. 그것도 능력인데 그것만 너무 키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네. 모르는. 거절을 적절히 해줘야 예. 거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걸 잘 알면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남한테 내가 거절을 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을 안 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슬픈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절을 해봐야 인간관계에서도 진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심으로 어떤 제안을 줬는데 나 이번에 같이 못 도와줄게 했을 때 그래? 그럼 알았어 다음에 도와줘 하는 그 친구가 나한테 좋은 친구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거절했는데 넌 왜 그래? 그럼 그게 좋은 친구인가요? 정리해야 될 친구. 정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최소한 예.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외로 거절을 하면 세상은 꽤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이해해. 그래서 거절의 방법인데 이번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 맞아. 도움에 대한 거라면 다음에 꼭 도와줄게.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래 고마워하는 친구를 느꼈을 때 쟤 진짜 괜찮구나. 진짜 내 친구구나. 오히려 관계가 더 진짜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 어려울까 싶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연습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쉬운 것부터. 나 이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으니까 우리 저녁 때 뭐 영화 보러 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실제 연습하는 분도 있어요. 영화 보러 가는 거, 그 영화 내가 싫어하는 영화가 뭐 어렵겠어요. 예. 그걸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쁜 분이 아닌 거죠. 좋은 분인 거죠. 근데 연습 좀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십니다. 네. 이게 거절도 연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거절이 오히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정한 질문 5개는 네. 끝냈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하실 만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네. 뭐 질문도 질문이지만 예. 되게 반응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뼈도 때려주셔서 좋네요. 말씀도 있고요. 네, 그런 친구 네. 소시오 아니에요? 네. 네. 뭐 이런 다 좋은. 네. 거를 니은이죠.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거절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거절은 진짜 저도 약간 거절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네. 의식적으로 거절을 하려고 하는 게 도움이 네, 되더라고요. 이영우님께서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네. 밤 늦게까지 잠 못 들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 다시 걱정도 떠오르고 불안하고 잠들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잠이 예,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이 잠의 인지행동요법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마다 잘 안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드실 때는요. 제가 이제 저희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만나서 네. 좀 도움받을 게 있는지 한번 이제 만나보시라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은 뭐 그 이전에 좀 노력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가 잘 때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요. 불면증이 있을수록 일찍 누우세요. 왜? 그 전날 못 잤고 많이 자고 싶어서. 이게 근데 안 좋은 걸로 돼요. 안 좋은 건가요? 네네. 불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밤에 각성도가 안 떨어지는데요. 일찍 누우면 화날 때 각성도가 높겠죠. 그래서 잠자리가 괴로워지면 잠자리가 전쟁터가 돼서 더 각성도가 오르는 걸로. 그래서 내가 평소에 11시에 잤다면 11시에. 근데 11시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20, 30분 후에는 일어나기. 그래서 책을 읽던 음악을 듣던 다시 잠이 올 때 눕기. 이미 내 침실이 전쟁터가 됐다면 마루든 좀 잠자리를 바꾸어 보기. 그리고 잠자리는 잠자는 거 이외에는 하지 않기. 왜냐면 그게 다 자극을 줄여서 각성도를 이제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잠이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잠들었는데 3시에 잠들었어. 12시까지 잘 거야. 이러고 싶잖아요. 예. 근데 우리 뇌의 생체 시계가요. 두 가지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냐와 얼마나 깜깜한가. 근데 오전 12시에 일어나면요. 이게 해외여행 간 것처럼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비록 2시에 잤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그래야 뇌가 그 다음날 졸음도 올 수 있고 충분히 생체 시계가 깬 지가 한참 됐으니까 다시 자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낮잠 질문도 많으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 자는 건 좋은데 3시 넘어서 40분, 50분, 1시간 주무시면 또 이게 지금 깼나? 이렇게 지금 우리 생체 시계가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지 행동 수면에 대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도움이 됩니다. 잠을 못 잘수록 되게 잠이 중요하고 내가 오늘 잠을 못 자서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썼던 건데요. 저도 불면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 못 자도 상관없어. 이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막 이틀, 3일 못 자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지만 하루 정도는 실제 물론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지만 실제 내가 뭘 해나가는데 큰 문제는 실제로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잠 못 자면 어떡하지? 하루 못 자도 그만이야. 네, 이런 좀 여유가 중요한 거죠. 이거 이제 역설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자 해서 잠이 오면 좋은데 네. 더 그게 각성도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야, 안 자도 그만이야.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자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네. 대표적인 게 잠입니다. 네. 자, 불면증에 대한 그 처방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으로는 좀 어떤 질문이 있을지 편하게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정 기복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감정 기복에 대한 질문은 좀 어떨까요? 강소연님께서 해주신 감정 기복 때문에 힘들어요. 뭐 감정 기복에는 분노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 감정 기복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내가 감정을 폭 있게 느끼면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예.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의 반대말은 안정적이다가 아니라요. 무딘 겁니다. 저한테 감정 기복이 심한 거와 무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기복이 심한 쪽을 택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요. 좋은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하지만 불편한 것도 많이 느껴서 우리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기본 좀 이 반응을 줄이는 좀 그런 연습,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내가 태어나기를 섬세하게 태어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 너무 예민해요. 둔해지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오시는데 저는 둔할까요? 예민할까요? 네, 예민하니까 정신과를 했겠죠. 저는 사실 뭐 타인을 돕는 건 두 번째고요. 제가 하도 우울하고 힘들어서 정신과를 그러세요? 네네 예. 했는데 그게 본질이 변하진 않았고요. 한 십몇 년 저도 연습한 거 정신과는 28년 했지만 저도 그걸 없애려고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얘기한 거를 알게 돼서 한 십몇 년 연습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정상이구나. 괜찮아. 기복 있을 수 있어. 뭐 우울해도 괜찮아. 오늘에 더 만족하면서 더 의미 있는 일 하면서 살 거야. 훈련했더니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듦에 대해서 좀 진폭은 줄여야겠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고 뭐 심지어 루저고 결핍이라고 너무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또 슬픈 영화를 볼 때 더 울 수도 있는 네, 더 뭐 그런 멜로를 볼 때 더 멜로를 즐길 수 있는 능력도 한편으로 갖고 계신 거죠. 하지만 너무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줄여보자 정도지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그 감정 기복이 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럼요.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른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질문.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질문이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란 게 꼭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네. 라이브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해 하실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행복 중독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행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걸 그러니까 목표와 진실은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목표와 진실. 네. 행복은 기본 감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나는 불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복은 감정이 아니고 예. 감정이 항상 좋을 수만도 없는 거고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 존재하는 거고 또 심지어 감정은 다 조종할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마음이 꼭 즐겁고 행복해야 하나요의 안에는 내 마음을 완전히 조종할 수 있어야 되고 조종하는 게 기본이고 조종하지 못하면 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불행한 거야 한데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감정을 때론 속상하기도 하지만 다 내 친구다 생각하고 그냥 약간은 함께 친구처럼 파트너처럼 가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오늘 좀 더 슬픔이 많았던 하루라도 그 슬픔을 먹고 산 오늘은 그래서 저는 행복이란 감정보다는 요즘 얘기하는 게 가치, 의미에 좀 빙점을 찍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오늘 제가 이제 직장인인데요. 네. 오늘 회사를 너무 때려치고 싶은데 꾹 참고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그냥 감정이면
아, 오늘 때려치고 싶은데 그냥 간신히 참았네 이러면 어떻게 오늘 하루가 남냐면요. 갱신히 때려치고 싶은 회사를 하루 보낸 짜증나는 날로 이런 게 많아지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좀 가치로 전환하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이런 힘든 회사를 하루 동안 보낸 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인내를 실현한 하루인 거죠. 짜증나가 아니라 인내란 가치를. 인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뭉클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공일 땐 걸 잘 느낄 수 없는데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래. 오늘 그래도 인내를 실천했네 하면 그 인내란 가치가 나도 모르게 내 기억에 탁 붙어서 들어간 거죠. 그렇게 쌓이고 쌓이면 나는 되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은 인내라는 거를 인내라는 거 되게 소중한 가치를 내가 실현한 거잖아요. 뭐 일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는지 제 3자가 돼서 돌아봤을 때 네. 그렇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한 원스텝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게 약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감정보단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런 가치를 입력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내 마음에 이렇게 쌓여서 난 잘 보내. 똑같이 열심히 보냈는데 짜증나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는.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진짜 의미 있게 보냈어. 똑같이 보냈어도 쌍둥이처럼 보냈어도 내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게 나의 오늘 미래를 바라보는데 되게 다르게 되죠. 과거가 사실은 미래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과거 기억이 자꾸 불안, 짜증, 힘든 것만 가득하면요. 내 미래도 똑같을 거야. 이런 예측을 하게 돼서 또 오늘의 행복을 앗아가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 미래도 소중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죠. 기억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내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관점 중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까 연습 방법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타인과 만나기. 네. 그런 걸 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내가 나를 우리가 되게 힘들었는데 내 친구와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고 아니면 혼자 걸었더니 약간 나만 힘든 건 아니야. 워낙 인생이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게 꼭 논리적인 건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그런 힐링 과정들이 메타뷰 같은 관객으로서 나를 보는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좀 좀 올라왔던 게 어쨌든 내 인생 지금 내가 만약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도 타인이 영화처럼 봤을 때는 무조건 감동을 느낄 것이다. 그럼요.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모든. 네. 뭐 좀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안산시민 그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뭐 많이도 필요 없고요. 올해 것만 다 다큐를 찍어서 보면요. 우리 다 웁니다. 감동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게요. 근데 내가 나를 의외로 일단 내가 나를 예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요. 그거가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심리용어로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꼭 안아주는 거. 꼭 안아준다는 게 뭐 그게 좀 내 이 마음을 좀 식히는 거일 수도 있죠. 오늘 주제처럼 부정적인 마음, 이런 불안한 마음 좀 식히고 꼭 안아주는. 네, 꼭 안아주면 식히게 되죠. 그럼 내 긍정성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죠. 긍정성은 만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런 것들 조금 식혀주면 긍정성이 살아나는 걸로 오히려 얘기하죠. 네. 그 긍정성은 내가 몰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긍정적인 거에 집중을 할 때 긍정성은 우리에게 이미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으면요. 이 긍정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세면 내 긍정성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올가매기 때문에 걔를 조금 줄여주면 내 긍정성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네. 아까 전에 그 얼핏 그 채팅창을 보니까 네. 눈물이 난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나를 예뻐해 주자.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고생했어. 네. 뭉클하네요. 너무 좋은 이런 댓글들 말씀들을 많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네. 네, 뭐 저도 댓글 쑥 이렇게 봤는데요. 네. 댓글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막 그리고 칭찬글들도 있으신데 그거는 네, 저 힐링하시라고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또 자기 좀 힘든 기억들도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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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만 더 해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지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미래 불안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아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특별히 홍보가 아니니까 제가 조선일보에 지금 2015년부터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 오늘자 내용이 때론 극복하지 말고 버티자입니다. 지금 우리 또 극복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자,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미래 불안 정상입니다. 너무 심하면 좀 줄이자는 거죠. 눈물 정상입니다. 네. 저도 불안이 있고 미래 불안도 있고 건강 염려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미래가 불안한 것도 정상이고요. 거기에 눈물 나는 것도 정상입니다. 극복이라는 거는 이게 문제고 없애거나 다 조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도 감정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미래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게 내가 생존력이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눈물이 난다는 건 내가 감수성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극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너무 그게 집중되고 심하고 그걸 극복한다고 문제 있다고 해서 나를 너무 세게 또 자기 비판이 들어가죠. 나는 왜 계속 미래 불안이 있지? 난 자꾸 왜 눈물 흘리지? 한심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미래 불안이 있고 눈물 흘리는 건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래, 오늘은 실컷 울자. 네, 이런 거. 뭐 그런 좀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즐거운 마음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음원 사이트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요즘 열심히 100곡 모은 게 실컷 울기입니다. 100곡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그거 틀어놓고 꺼이 웁니다. 네. 그렇게 우는 것 자체가 나를 안아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예. 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인생이 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 정답이죠. 예. 울 일밖에 없는데 가끔 행복한 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게 극복해야 될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그냥 사실인 거죠. 사실인 거다. 네. 자, 참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이제 댓글창에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선생님 미소가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라는 댓글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제가 좀 산타 할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안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 주신 좀 이제 소감 한마디 해 주신다면? 사실은 뭐 저도 여기서 여러 가지 힐링이 일어났죠. 오랜만에 좋아하는 최 선생님 뵈도 좋았고요. 또 뭐 사실은 아무 이런 반응이 없으셔도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만 또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은 솔직히 뭐 누가 누구를 힐링하는지 모를 정도로 좋은 말씀 또 자기 솔직한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올려주셔서요. 예. 저도 연결이 되면서 저도 오늘 참 힐링되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힐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시간이었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인두TV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활발히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오늘 한 라이브 영상은 차후에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채널하고 그리고 마인두 TV 동시에 게재될 예정이니까 차후에도 마음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 잠깐 여러분들이 지친 마음 식혀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